네, 2부의 첫 순서는 주도섹터 공략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지수부터 좀 파악을 해봅시다. 상호관세 우려 완화와 또 국채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 나란히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네네. 2600선 안착이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거의 100일 넘게 걸렸어요. 그런가요? 일단은 우리 증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좋게 봅니다. 연초부터 네. 2420에서 2620 정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제 임박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삼성하이닉스가 둘 다 오르고 주저주가 물론 조방변은 어저께 많이 올라서 오늘 이 차익 실현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이 한국장이 그 미국보다는 조금 덜 오른 것 같은 느낌은 예. 어저께 선반의 측면이 있어요. 어저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 날이 우리는 장이 열리는데 미국 장은 월요일 날 열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많아서 그런지 뭐 프레지던트 데이가 중간에 있는데 네.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도 미국장 없이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다 안 올랐다 해가지고 너무 아쉬워할 수가 필요 없다. 2600 넘든 안 넘든 방향은 잡혔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트럼프의 그가 무엇이냐, 트럼피즘이 무엇이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워를 원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딜을 원한다. 협상.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장이 오른 거는 CPI나 PPI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우려, 이제 관세를 하겠다는 것 자체도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4월 1일을 미뤘잖아요. 네. 당장에 할 수도 있는데 신중하게 한다는 것도 있을 텐데 왜 신중하게 할까요? 물가지표가 오를 수 있으니까 천천히도 아니죠. 신중하게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딜을 원하는 거지 오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물론 변수는 아직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편관세까지 막 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우리 앞에 유럽도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한 달 정도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할 수 있으니까 장 자체가 뭐 이게 슬로프라 그러죠. 우리 뭐 스키 타고 할 때도 그 슬로프가 있을 텐데 네. 슬로프가 슬로프가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이게 스위치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냐 스위치 오프냐 봤을 때 이 스위치 오프 될 확률은 단기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한 3월 중순까지는 스위치 오프가 아니고 슬로프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가는 듯 하다가 이런 슬로프 상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요. 4월 1일에 그 관세 이제 정말 뭐 시행한다 이거 네.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우리 증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구간에서는 일부 좀 변동성 때문에 약간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상승 기조 이어갈 거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건 협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꾸 뭔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현 시점에서는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네. 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신경 씁니다. 우리 내부는 반도체가 잘 되는지, 네. 우리나라 그 전국이 어떻게 되는지, 탄핵 그거 관련되는 게 3월 초 정도로 네. 마무리될 것인지, 그 다음에 2월 26일 날 엔비디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실적,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하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GTC 컨퍼런스라고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요. 3월 19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GTC 컨퍼런스 제임스랑이 디테일하게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월 26일, 3월 17일 이때까지는 장이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히 관세에 대해서 다시 소스라치게 놀랄 일도 없기 때문에 슬로프만 있는 거지 이게 꼬꾸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간 거를 뒤늦게 따라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여유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쪽을 체크해보자 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이제 반도체 섹터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재협상, 뭐 재검토 이러한 이슈는 사실 좀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빅2도 오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넥스트 HBM이라고 부르는 CXL D램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생태계 확장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봐도 괜찮은 건지. 네. 반면에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올해 AI 서버 시장의 성장도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러한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요. 호악재를 좀 번갈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나 해석하고 할게요. 계세요? 우리 보조금은 관계 없습니다.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보조금은 원래 주기로 한 걸 조정하겠다는 뜻이니까 네. 안 주겠다가 아니니까 보조금 영한테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이제 예. 끝. 대한민국 그쪽은 전체적으로 끝? 보조금은 예. 끝입니다.
반도체만 관세를 매긴다. FTA 관계없이. 네. 그렇게 했다가는 미국이 난리 날 겁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도 관세를 할까 말까 그러는 판에 반도체를 한다고요? 미국의 AI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AI 서버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트렌드 폴스가 얘기한 건 맞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40몇 % 성장하다 보니까 올해의 성장률은 작년보다 내려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30 몇 %로 내려갈 것인지 28%인지 혹시 20%인지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작년에 42% 성장했는데 빅테크 AI 서버 투자가 올해 20% 성장이면은 2분기 들어가자마자 반도체가 아마 꼬꾸라질 겁니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확률이 제로는 아니고 한 네. 20%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얘기해 주죠? 그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걔네들은 이제 딥시크가 나오기 전부터 투자 계획을 세웠으니까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 더 믿음직한 누구죠? 그걸 받아갖고 우리한테 오더를 주는 엔비디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6일 날 실적을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콜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오케이면은 아마 20%가 아니고 근데 한 25%, 28% 성장을 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2분기까지는 가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보조금 재검토 관련해서도 너무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성장의 둔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곧 발표할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 좀 주목해 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먼저 마이크론이 실적을 내놨어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올해 AI 메모리 전망을 좀 어떻게 내놨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크론은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니고 아, 예. 그 어떤 컨퍼런스를 했는데 네, 컨퍼런스. 얘네들이 뭐 실적이 이제 90, 11, 12, 12, 12, 1, 2를 3월 달에 발표해요. 네. 그럼 얘네 실적은 3월 말에 발표되는데 예, 3월 말에. 12월 1, 2 실적 전망은 원래 준 대로 아직 발표 안 했는데 12월 1, 2월은 얼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레거시가 안 좋아서 3, 4, 5월 달 실적에서의 마진은 내려가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저께인가 오늘 말고요. 어저께는 시작할 때 CPI 높고 나오니까 6%까지 빠지기 시작했다가 한 2%로 회복하고 마이너스를 오늘 네. 정상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건 나쁜 건데 그 우리가 기준에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도 HBM 수요는 오케이다. 근데 HBM 수요는 오케이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가 HBM3를 준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스케줄이 6월 이후예요. 무슨 얘기냐? 2, 3, 4, 5까지는 하이닉스가 독주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카멘트는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HBM 쪽의 하이닉스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문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또 헷갈렸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3월 말에 있을 예정이고 이번에 컨퍼런스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결국에 또 한 번 우리가 주목해 볼 건 HBM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좀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조선이 워낙에 또 올해 들어서 핫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건 기존의 조선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수주나 수출에 대한 이야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의 장기 군함, 잠수함 구매 계획, 그러니까 트럼프의 픽이죠. K조선이. 그렇죠. 그런 배경이 있을 텐데 오늘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이런 쪽이요. 네. 워낙에 신고가 찍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걸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오늘 낙폭은 어저께 반락도 있고 일부는 또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군함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군함을 하겠다는 거는 뭐 1조 달러다. 30년 동안 1조 달러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개수로는 척수로는 한 360대입니다. 잠수함으로 75대, 수상함은 수상한 그런 배가 아니고요. 군함을 수상함이라고 네. 하는데 군함이 218대. 대충 이 정도예요. 우리한테 수주 오는 거니까 이걸 30로 나눠보세요. 30년 동안이니까. 1년에 평균 얼마 수주가 나올 것이냐? 오더가 잠수함 2세대, 수상함 7대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져갈까요? 한국하고 일본한테 오픈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대충 마켓쉐어 걔네들도 캐파가 있으니까 우리가 50% 가져가면은 대한민국은 한두 대 잠수함 1년에 잠수함 하나가 엄청 비쌉니다. 네. 몇 조 이상 돼요. 그다음에 수상하면 한 4대 정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의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가져가겠죠. 네. 현대중공업은 수상함, 군함 있고 잠수함은 캐파가 부족해요. 예. 그런데 하나오션은 잠수함 캐파를 많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산 느껴지죠? 아까 계산하면은 네. 얼마 나오냐? 이런 쪽으로 따지면은 6조 매출이 늘어납니다. 네. 누구한테? 현대중공업한테. 하나오션이 한 15, 12조 늘어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마진이 어떻게 될까요? 잠수함이나 군함이 마진이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한 2%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earning per share, EPS 개념으로 따질 때는 한 30% 정도 남짓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주가에서 한 맥스 30% 더 올라간다 보면 되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죠.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는 현대중공업보다는 하나오션이 좀 더 캐파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따지면은 원래 갖고 있는 목표 주가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그거보다 한 10에서 30%, 30% 올라간다 보면 돼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원래 그 전에 목표 주가가 36만 원 정도에 36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 20% 하면 40만 원 초중반. 네. 그다음에 하나오션은 한 30% 올라간다면은 한 8만 원 중반에서 9만 원 정도가 애널리스트가 이거를 만약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거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일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러났으니까 그 테크니컬이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라면 그렇게 부를 것이고 항상 그럴 때 뭐라 그랬죠? 곱하기 8 정도까지는 세이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8 곱하기 8, 9, 70면 7만 2천 원. 그거보다 올라가면 아직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중공업은 40 몇만 원에 팔하면은 33만 원, 34만 원이죠. 그럼 그거보다 너무 빠지면은 낙폭과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는 정상적이라면은 한 20% 30% 정도 업사이드가 더 생긴 거고 곱하기 0.8 정도에서 그거보다 더 빠지면은 접근하는 이런 패턴으로 접근해 보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익률까지 계산해서 좀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40만 원 중반 정도, 그리고 한화오션은 9만 원대 가능성 염두에 두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